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24m짜리 그리고 6m짜리 그 사인보드 간판을 매장에 달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중국 시공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접근을 했는데 굉장히 그 어렵게 된 게 관련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 회의를 하려면 2달을 더 기다려야 되고 일부 지역에 대한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면 거의 4개월 동안 이 간판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거를 에이전트라든가 현지 시공업체들이 미팅을 했는데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프랑스 회사의 그 개발 총괄로서 오픈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20m가 넘는 이런 대형 사인보드가 상징적인 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그 MPPJ라고 하는 데하고 MPSJ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지는데 그 MPPJ 찾아가서 한 1시간 정도 그 앉아서 계속 알함둘릴라라는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의 뭐 은총이 있기를 하는 이제 무슬림 코란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신께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준다를 계속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여성 관련 그 무슬림 공무원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오픈을 못하게 됐고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기 못하게 되면 굉장히 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꼭 받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신의 가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코리안이냐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때 느낀 반응이 뭐였냐면 말레이 공무원들 말레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느꼈던 그 중에 특히 동남아에서 한국인에 대한 위상이 좀 높다는 걸 느꼈었는데 그때 그 한국인이냐라고 물으면서 만약에 중국인이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사무실로 초청도 안 했을 테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들어오라. 그 다음에 차를 대접을 하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저하고 한 2시간 넘게 코란에 대한 이야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당시에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약간 일종의 사업하는 오너들이나 사업자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추후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약간 그 뇌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들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마스크팩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인허가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한 20명이 한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과연 이 사인보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느냐, 디자인이 괜찮느냐, 그리고 법상 규제가 안 되느냐, 주민 동의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뭐 주변 경관에 문제가 안 되느냐를 허가를 다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두 서명을 한 다음에 최종으로 저를 면접했던 그 총괄이 사인을 하고 바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날 바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약간 말레이시아가 시스템이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뭔가 빠르고 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비자를 받기 위한 그 과정이었었는데 제가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한 대여섯 번을 직접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인플로이 패스라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니까 더 이상 뭐 한국 사람으로서 인내심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인허가를 받는 부서에 미팅을 요청을 해서 빠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시스템상에 6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 기존의 법인을 통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대표 사무실을 통해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비자를 받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미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 통해서 그 RP라고 하는 레프레젠티티브 오피스를
오픈하는 것과 동시에 비자를 선정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정부 관여된 그런 레터들이 회사에 있는 걸 보면서 역시나 6개월이 걸리는 그런 입비 과정이 3개월로 축소가 돼서 결국에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를 도와줬던 투자청의 직원이 제가 처음으로 뽑았던 저의 그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이런 외국 기업들과의 유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내부적으로 이런 그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실제로 그 직원 통해서 많은 정부 부처에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용 과정들을 대해서 뽑아서 트레이닝 시켰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인상은 굉장히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술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성실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족 중심적이고 의외로 순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말레이시아의 그 사회에 뛰어드는 연령층은 우리처럼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23세에서 24세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30대 중반이면 거의 매니저급 이상의 그런 포지션이 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화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창의적인 일이라든가,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일들, 심지어 뭐 예술, 미술, 그 음악 뭐 이런 쪽에는 많이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반면에 어떤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워낙 영어를 잘하고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제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있었을 때 많은 그 말레이시아인들이 중국이나 캐나다 그런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호주 같은 데도 많은 중국인들이 토지를 산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바로 본토에서 온 중국인들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중국에도 홍콩에도 땅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호주라든가 캐나다에 땅을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쪽에도 말레이 화교들이 상당히 많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말레이 화교들이 GDP상으로는 소득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제가 여기 살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중국인들은 투잡, 수리잡 같은 다양한 직업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연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직장, 그리고 고액 연봉에 대한 그런 큰 니즈를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잘 안 내는 편이어서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신고가 많이 안 돼서 소득이 낮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말레이 인종들이 지배하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레이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화교들은 보통 자신의 부를 그렇게 과시하지 않는 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가난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검소하게, 특히 음식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지 않고, 그러니까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5헥타르를 계약하는, 그러니까 몇천억 정도가 되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지 그 지주를 만났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캐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캐퐁에 아주 허름한 집 안에 랜드오너, 그러니까 땅 주인이 살고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소파가 마치 뭐 한 50년은 넘은 것 같이 그 삐그덕거리는 소파에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홍콩 영화 많이 보면 나오는 그 러닝셔츠 늘어진 거 있는 그 대머리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꾸부정 할아버지 슬리퍼 신고, 그런 할아버지가 와서 그 소파를
바닥을 여니까 그 안에 땅 문서가 몇백 개가 있고 그 중에 땅 번호가 몇 개냐 하면서 저한테 그 땅 문서를 보여줬는데 그런 몇백억, 몇천억짜리 땅 문서를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가 결국에는 저한테 2천원짜리 호카누드를 사주고 고맙다고 하면서 2천원짜리를 사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그 중국인들의 돈에 대한 근면성실함. 근데 그게 좀 지독하리만큼 그렇게 아끼고 끔찍하게 한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대신에 그 장례식이라든가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차후 세계, 특히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기부 그리고 그 사후를 위해서 장례 문화에 많이 쓰는 것들을 많이 봤고 화교들은 약간 포상, 상 그리고 명예욕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돈을 좀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카트론이라는 그 회사의 아이템이 전 세계 전체 생산을 해는 아이템이 한 6만 개 정도가 있는데 동남아에는 이렇게 버전이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한 2만 개 아이템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 개가 넘게 팔린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